그리고 볼프스베르거와의 2차전에서 맹활약했던 알리 교체되고 나서 손흥민하고 아주 뜨거운 포옹을 나눈 장면이 굉장히 큰 감동을 줬었죠. 현지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라운드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가 참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줬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리 부상을 딛고 돌아온 서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격려의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신 덕분에 힘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귀전은 일요일 번리전 입중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번리전을 앞둔 토트넘의 상황, 경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돌아온 기념으로 며칠밖에 안 비우긴 했습니다만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이번 주말 경기 우리에게는 너무 친숙하고 반가운 이름이죠. 바로 번리와의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상 수상작 아름다운 그 70여 미터 드리블 언더골 그 골이 터졌던 시합의 상대죠. 번리 팬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국 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반갑고도 고마운 이름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첫 대결,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열렸던 번리 원정에서도 결승골을 뽑아낸 바 있습니다. 라멜라가 찬 코너킥을 해리 케인이 머리로 살짝 돌려놨고 이걸 손흥민이 문전 쇄도하면서 헤더로 골을 뽑아냈던 아주 멋진 장면이었는데요. 이렇게 손흥민은 번리 상대로 지금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그 1대0으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었는데 손흥민 선수 골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네가 어시스트한 거지 케인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아주 큰 화제를 현지에서도 모았었던 그 시합입니다. 경기 끝나고 또 해리 케인이 트위터에다가 직접 이렇게 또 글을 남겼어요. 이것도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 골이 손흥민의 시즌 8호 골 그리고 케인의 시즌 8호 도움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나란히 득점 1위와 도움 1위를 질주하던 한마디로 쏜 케인이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던 시절이죠. 정말 역대 최강의 콤비로 프리미어리그를 휘젓던 그런 무렵인데 아무튼 번리만 만나면 손흥민 선수가 좋은 소식을 들려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침 주중 유로파리그 볼프스베르크전에서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선발 출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경기고 그래서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요 손흥민과 케인이 당연히 선발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 과연 쏜 케인의 베일과 알리까지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거냐 이 부분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번리전 데뷔한 기자회견에서 아예 한 기자가 무리뉴 감독한테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손흥민, 케인, 베일, 알리 이 4명이 동시에 선발로 뛰는 거 보는 게 토트넘 팬들 꿈이다. 이거 볼 수 있습니까? 무리뉴 감독이 당연히 이제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에 여러 번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아마 번리전에서도 가능한 그림이 아닐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리와 베일 모두 요즘 몸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두 선수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같이 나란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헝가리에서 열렸던 볼프스베르거하고 1차전 이 경기 제가 이 경기 밤새 중계하고 허리가 무너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무튼 이 시합에서 손흥민이 헤더로 득점 연결시켰던 베일의 크로스 이게 이제 베일이 그 뒤에 골도 넣고 하면서 베일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신호탄이었죠. 이때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그 W 세레머니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좀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웨일즈 세레머니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볼프스베르거와의 2차전에서 맹활약했던 알리 교체되고 나서 손흥민하고 아주 뜨거운 포옹을 나눈 장면이 굉장히 큰 감동을 줬었죠. 현지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라운드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가 참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줬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존의 손흥민 케인 조합에 알리, 베일 이 둘이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세를 한다면 토트넘도 남은 시즌 순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마냥 장밋빛 꿈을 꾸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토트넘.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저 때만 해도 잘 나가던 토트넘인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에서 내려온 지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갑니다. 손흥민 결승골로 번리 잡았을 때가 상승세가 정점을 향해서 가던 시기였고요. 시즌 초 맨유 잡고 맨시티 잡고 북런던 더비 이기면서 고공비엠을 할 때만 해도 우승까지 꿈꿨던 팀인데 그 뒤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리그 9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진출 가능권인 5위 첼시하고의 승점 차가요. 14위 사우스햄튼과의 승점 차보다 더 큽니다. 상위권과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상태라는 거죠. 뭐 최근 결과들을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순위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1위에서 내려보기 시작한 게 이제 12월 13일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제 무승부 때부터인데, 팰리스전부터 지난 주말 웨스트햄전까지 총 이제 13경기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승리가 단 3경기밖에 없어요. 리즈, 셰필드, 웨스트브롬 이렇게 세 팀한테만 승리를 했고, 나머지 10경기에서는 3무 7패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승점을 최대 39점까지 딸 수 있는 일정인데 12점밖에 못 땄어요. 3분의 1도 못 딴 겁니다, 승점을. 그러니까 순위가 뭐 이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내내 말썽이도 수비도 수비입니다만, 무엇보다 손흥민과 케인이 부상과 혹사 이 겹치면서 또 상대 집중 견제까지 받게 되면서 득점력이 떨어진 게 좀 크죠. 최근 리그 6경기에서 토트넘이 이제 1승 5패, 정말 뭐 최악의 성적, 리그에서도 거의 뭐 최하급 성적인데, 이 6경기에서 4골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득점 패배 경기가 3경기나 되고요. 이번에 만나는 번니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 경기 성적만 보면 번니가 지금 15위인데 6경기에서 1승 3무 2패거든요. 그러니까 6경기에서 토트넘은 승점 3점, 번니는 승점 6점을 딴 거죠. 번니는 심지어 지금 4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1승 3무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득점력이 떨어지고 손흥민, 케인 득점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손흥민하고 케인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란 거죠. 지금 이제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리그에서만 26골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페이스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 둘한테 책임 덮어 씌우는 거는 축구 안 보는 사람들이지. 이 정도로 골 많이 넣는 선수들한테는 이제 견제가 당연히 집중적으로 붙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든 분산을 시켜주든 좀 대책을 세워서 이겨나가는 게 축구 아닙니까?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니까요. 어떤 특정 한 선수가 뭐 38경기 전 경기를 다 막 하드캐리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리오넬 메시 전성기 아니면 리오넬 메시조차도 혼자의 활약으로 뭐 전성을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이 팀을 이끌고 있는 무리뉴 감독에게 있다고 봐야죠. 얼마 전에 그 DS 애틀레틱이 토트넘 팀 내부자, 선수인지 뭐 코칭 스태프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팀 내부자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를 한 것처럼 팀 공격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사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조차도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케인의 결정력에만 의존하는 것 이외의 어떤 공격 전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지금 팀 내에 좀 팽배해 있다는 거죠. 물론 공격 대체 자원들이 하나같이 부진한 것도 이유이긴 합니다. 뭐 감독 혼자에게만 독박을 씌우기에는 지금 손흥민, 케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수들의 득점 가담, 또 공격적인 어떤 기여도 굉장히 부진하기, 저조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팀이 부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술적인 변화나 아니면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팀이 감독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뉴 감독 경질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까지 온 것은 굉장히 좀 위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할게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제 앞서 잠깐 제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부진한 결과와는 별개로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조금씩이지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에도 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경기력은 좀 압도를 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부상자들이 거의 다 복귀를 했다는 거. 번전에서는 아마 그 로셀소 정도만 부상으로 빠질 것 같고, 나머지 거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주전이냐 아니면 교체냐 아니면 명단 제외냐 이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토트넘의 올 시즌 가장 큰 고민이었던 선수들, 가레스 베일과 델레알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토트넘이 가장 좀 기대감을 품고 있는 좀 희망적인 요소가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현지 언론에서 게임 중독 때문에 여친한테 차였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코스형 기르고 포트나이트 엄청 열심히 하면서 좀 부진에 빠졌다고 팬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 맥락이 좀 통하는 그런 가십 기사죠. 아무튼 뭐 지난주 웨스트햄전과 유로파리그 볼프스베르거전을 거치면서 알리하고 베일 이 두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가장 괜찮은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그 실패한 영입처럼 여겨졌던 가레스 베일의 상승세 아주 인상적이죠. 무리뉴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베일이 요즘 가장 행복한 것 같다. 훈련할 때 슛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감을 되찾은 게 보이더라. 토트넘으로 돌아온 이후 가장 지금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경기장에서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KBS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지금 이제 시즌 절반 뭐 지나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번니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경기가 될 겁니다. 무리뉴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다른 경기들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진용을 짜야 될 거예요. 번니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잠가는 팀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팀입니다. 번니는 최근 폼도 인상적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4경기 1승 3무. 네. 첼시하고 맨시티 2연전에서 2골씩 내준 이래로 최근 그 리그 4경기에서 2골, 그러니까 경기당 0.5골밖에 지금 실점 안 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난달에는 리버풀 상대로도 1대0으로 이긴 적도 있고요. 아주 그 뒤로는 수월한 대진이었다고 합니다만 최근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2번이나 한 거는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토트넘이 그 최근 무실점 경기 두 번 한 게 최근 1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봐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오히려 번니가 한 수 위의 팀이다. 이렇게 봐도 좋은 상황입니다. 뭐 늘 그렇듯 전반전이 중요할 거예요. 매번 전반전 망치고 후반전에 몰아치다가 비기거나 치는. 그러면서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패턴 이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지거나 무승부면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더불어 우리 손흥민 선수 2021년 들어서 리그 득점을 많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서 9경기 모두 이제 90분 다 뛰었는데 2골밖에 못 넣었어요. 2020년에 놀라운 기세에 비하면 지금 팬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8경기에서 한 골밖에 리그에서 없기 때문에 이번 번니전 뭐 푸스카스상 받은 그 골 같은 그 언더골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한 골 좀 넣어서 최근에 어떤 그런 골 가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무엇보다 리그 득점 1위인 살라하고 벌써 4골 차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좀 욕심냅시다. 이 리그 득점 왕 도전 또 언제 해보겠습니까? 예. 또 번니 쉽지 않은 상대인데요. 최근에 토트넘이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과 케인 주중 경기 쉬면서 휴식까지 좀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집중제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골빠.